채무불이행자 명부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낙인 찍어주는 거예요. 너 돈 안 갚은 사람이라고 알리겠다. 하도 안 갚으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하잖아요. 그리고 사실 요즘에 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벤츠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많아요. 진짜 우리나라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부부 재산은 별개예요.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사업을 해. 사업을 하다가 망해. 그리고 망할 것 같아. 그러면 좀 위험한 사업을 하면 전부 다 재산은 솔직한 얘기로 와이프 이름으로 다 빼놓는 거예요. 그리고 자기는 사업하다가 망했어. 그러면 그때는 신용불량도 되고 파산해. 난 재산 하나도 없어. 근데 좋은 집에 살아. 너 돈도 없는데 왜 여기 살아? 그러면 아이고 와이프 집이라고. 네 차는 뭐야? 아 이거 와이프 차라는 거지.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진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여자는 집이 몇십억 몇백억이 돼도 판결문 갖고 강제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. 그 남편에 대한 판결문 갖고.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은 사람 입장에 환장하는 거지.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 다 해봤는데 그것도 안 돼. 그런데 저렇게 사는 것 자체를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. 그리고 법인카드 자기 그 카드는 없으니까 뭐 그 와이프 회사 카드를 갖고 다니든가 아니면 와이프 카드 갖고 다 쓰고 골프 치고 다 한단 말이야. 이러니까 이제 불공정한 사회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이게 화가 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말. 근데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가기 전에 간단히 얘기 드리면 우리가 그런 판결문 갖고 왜 집행을 못하느냐. 하나 할 수 있는 건 있어요. 가제도구. 와이프랑 같이 살면 그 집에 가서 가제도구에 대해서 경매할 수 있어. 압류할 수 있어. 딱지 붙여서. 근데 가제도구는 뭐냐면 그거는 와이프랑 그 남편의 2분의 1 공유로 보는 거예요. 그 뭐냐면 한마디로 가제도구에 대해서는 공유로 보기 때문에 2분의 1씩 지분권이 있다고 봐서 그거는 경매할 수 있어요. 2분의 1 지분의 만큼. 그러면 그거를 근데 금액이 얼마 되겠어. 아무리 좋은 집 살아도 경매해봐야 뭐 몇백에서 몇천만 원 안 나와요. 근데 그거 경매하면 또 와이프가 자기가 또 경락 받아. 싼 값에 그냥 받아가지고 대신 그러면 그거라도 강제 집행하면 효과 냈죠.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채권이 있는데 안 갚어. 그러면 집에 가서 경매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동산 압류해가지고 집행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도 저것도 다 안 될 때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제도예요. 이거는 간접 강제시킨다는 거거든. 너 돈 하도 안 갚으니까 재산 명시 조회 다 없어. 이번엔 너 그러면 앞으로 나중에 계속 쫓아다닐 수 없으니까 등재시켜 놓을 테니까 너 돈도 못 빌려. 그리고 앞으로 은행 거래도 못해.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.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를 볼게요.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제도예요. 이게 거래 상대방에 대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. 이 사람이 지금 우리 PD님 것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돈 안 갚아가지고 등재돼 있으면 내가 확인할 수 있다니까. 사는 주소지 가가지고 근처 그 관공서 가서 이 사람 저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된 사람 아니에요? 확인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이걸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거지.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해달라는 신청을 해. 그래서 법원이 등재 결정을 하잖아요. 그러면 채무자의 주소지 그리고 또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에다 그 주소지의 시, 구, 읍, 면 이런 행정관서 그러니까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가 있어요. 지방에는.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다 시 그러면 다 특별시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런 시가 있어. 그러니까 지방에 가면 무슨 시인데 구가 없어.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, 서초구 이런 구가 없는 시가 있어요. 그런 시나 또 구 그리고 또 읍, 면 이런 행정관서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비치하도록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일반인도 열람이나 등산을 할 수 있어요. 그 대신 그 인쇄물로 공표는 못하지만 이렇게 열람 등사가 가능해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등재 제도를 오죽하면 좋겠어요. 돈을 하도 안 갚으니까 된 건데 여기 보면 이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. 신규 대출이 불가해요.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돼 있으면. 그 다음에 기존 대출도 연장 불가. 그리고 또 조기상환 독촉을 받아요. 그러니까 빚진 사람 입장에 굉장히 압박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융회사로부터 소송이나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. 이건 뭐냐면 채권 보존 절차.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됐다?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돈 못 받을 사람인 것 같잖아. 가압류 가처분 막 하는 거지. 이미 빌려준 게 있다 그러면. 그 다음에 채권 회수 절차 들어가고.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돈이 들어오는 게 있어 자기네 계좌에. 만약에 그러면 퇴직금이라든지 뭐 급여에 대한 2분의 1의 압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급여나 이런 퇴직금은 전부 다 전액 압류는 안 돼요. 일정 부분에 한해서 압류를 또 뭐 할 수 있는 그런 그 재산상 불이익도 있다는 거죠.
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용카드가 발급이 안 돼. 그리고 사용도 못해. 그리고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도 못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재산 명시나 재산 조회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제도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등재가 되면 본인이 굉장히 힘들죠, 이제. 근데 여기도 보면 신청은 뭐 비용은 거의 안 들어요. 이건 인지대 1,000원, 뭐 송달료 5회 보면 5,000원. 거기다가 소명자료, 그 판결문, 확정증명원, 그 다음에 채무자 초본이 있어야 돼요. 왜냐면 초본이 있어야 그 사람 주소지에다 등재하니까.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. 그래서 초본을 꼭 그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고, 만약에 이거는 근데 신청사가 좀 까다롭습니다. 아까 재산 명시나 그 재산 조회랑은 좀 더 절차가 다른데, 재산 명시는 뭐 바로 판결문만 있으면, 확정된 판결문만 있으면 가능하지만,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등재 신청할 때는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돼요. 그러니까 판결문 받고 바로도 못해. 6개월 동안 판결문 받고도 6개월 동안 이행을 하지 않아, 갚지 않아. 그 경우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고, 또 하나는 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요.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선서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바로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거짓 재산 목록을 제출했을 경우, 이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신청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여기 보면 채권자 누구누구, 채무자 누구누구, 채무 명의 표시, 아까 똑같이 판결 확정 정본이 있다. 무슨 판결로. 그 다음에 채무 내역의 표시를 쌌는데, 여기 보면 그 판결금에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라라는 재판을 바란다는 것을 신청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신청 원인으로는 뭐 판결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, 채무를.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해달라, 이렇게 신청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어느 법원에다가 신청하느냐면, 이건 지금 관할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.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, 그리고 이 채무자의 주소지예요. 보통재판적이라는 건 채무자의 주소지에 있는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사유가 재산명시 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의 대상이 되는 경우, 이 경우에는 재산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약간 어려운데, 저거 두 가지 사유에 따라서 관할법원이 달라진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 지난번 얘기 드린 것처럼 전자소송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에 가셔서 그 내용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.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됐어요. 그러면 뭐뭐가 등재되냐, 어떤 내용이, 그게 또 궁금하실 텐데, 채무자 이름, 내 이름은 이승태, 내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고, 주소, 주민등록 번호, 불이행한 채무액이 얼마냐, 내가 뭐 만약 전액을 못 갚았냐, 아니면 뭐 반을 못 갚았냐, 뭐 액수가 얼마인지가 다 증대가 되는 거예요. 등재 사유도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. 6개월 내에 불이행한 것인지, 아니면 재산명시 의무를 위반한 건지, 이거에 따라서 그 내용도 다 등재가 돼요. 등재 날짜까지 다 나와. 그리고 완전히 솔직한 얘기로 쉽게 얘기하면 쪽팔린 거죠. 이제 돈 안 갚았다는 거 뭐 다 알려지는 거예요. 말소하는 경우는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안 갚은 건 맞지만, 그렇다고 해도 계속 이거를 갖다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해 놓으면 그 누구나 와서 확인할 수 있는데,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내가 말소해달라고 한 건 언제냐면, 만약에 내가 돈을 다 갚았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채권이 있었던 게 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이제 내가 줄 돈이 없어. 어쨌든 변제가 됐든 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든 갚을 돈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그거를 증명하면 돼요. 그 다음에 또 명부에 기재된다면 10년 동안 아무 얘기도 없으면 그때는 또 이 말소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또 이용하면 돼요. 자기가 아무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됐다고 해도 영혼이 있는 건 아니니까, 지금 자기가 채무가 소멸됐다는 걸 증명하거나, 그 다음에 명부에 기재된 지 10년이 지나면 이건 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 볼 거는, 채무 소멸이라고 하는 건 뭐 내가 변제했거나, 아니면 다른 물건으로 변제했거나, 공탁했거나, 또는 면제해줬어, 그 사람이 안 갚아도 돼라고. 그 다음에 또 상계라고, 내 채권하고 또 이렇게 같이 상계하는 게 있어요.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채권을 포기했어.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. 화해가 돼가지고 이제 채무를 소멸을 시켜줬어요, 양쪽이. 이것도 그 다 대신 다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돼요. 이 경우에는 말소가 될 수 있다는 거고, 대신 기간을 유예해줬어. 시간을 좀 봐줬어. 내가 뭐 1년 더 있다 갚어, 이렇게. 뭐 이행 조건을 좀 변경해줬다든지. 채권자가 말소를 해주겠다라고 동의해준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왜냐면 한 번 안 갚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안 갚기 때문에,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이 채권자가 말소해주겠다라고 동의해줬대도 안 된다는 거야. 이거를 다 증명하지 않는 이상. 그래서 오늘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. 좌우간
돈 빌려간 거 꼭 갚읍시다. 그다음에 또 물어준 돈은 좀 반드시 갚아야죠. 물어줘야 될 돈은 내가 배상해야죠. 뭐 내 잘못인데. 사실은 떳떳하게 광명 찾고 사는 게 낫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이렇게 등재되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. 물론 이제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못 갚는 사람들은 뭐 이해가 되지만 그때는 뭐 솔직한 얘기로 파산 신청해야 되죠. 파산 신청해서 또 광명 찾아야 되니까 못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어떻게 하는지 이 유튜브 확인하시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빨리 말소하든지 아니면 또 변제하시든지 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